요거 하나만 있으면 홀더선, 어쩌다 홀더선을 잊어버려도 어떻게 한두 방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공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충전 드릴처럼 생긴 용접기 리뷰를 진행했었죠. 구조적인 부분 이외에 이 용접기의 용접성이 아주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제가 다른 제품으로 하나를 더 구매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할 때는 원래 이것이 아닌 이 제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가격도 이거보다 이게 23,000원 정도가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제품으로 구입하게 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은 여기 전류미터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용접봉을 직접 꼽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홀더선이 추가로 들어 있고요. 홀더선을 연결을 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어스선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용접기는 어스선과 홀더선을 연결해 주는 추가적인 이 부속도 더 들어가야 되고 또 저가형이지만 이런 홀더선이 또 이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 제품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용접성이 더 좋으리라 판단을 해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용접기의 용접성이 너무 안 좋아서 지난번 리뷰 때 좀 당황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뽑기 운이 안 좋아서 이 제품만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해본다고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이 제품을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도착을 하자마자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고요. 결과는 지금부터 이 제품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꼼꼼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리뷰를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알리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아주 저렴한 가격과 특이한 생김새로 인해서 쓰지도 못할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번에 꼼꼼하게 알아보지 못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크 용접기가 어떤 작업을 하려면 그것에 맞는 전류값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전류값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이 용접기는 전류값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우선 한번 보세요. 전원 켰고요. 여기 스위치를 보시면 오프라고 되어 있으면 용접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이란 수치가 올라가면 용접이 시작이 됩니다. 네, 스타트가 거의 힘들 정도로 약하죠. 그래서 1이란 수치를 놓고는 용접을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중간 단계 1과 2의 중간이 있긴 한데 2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라는 수치를 놨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이란 수치에서는 스타트가 되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전류값이 낮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2를 놓게 되면 아주 꽁충 뛰어버립니다. 네, 이 정도의 세기가 나와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제가 일반적인 용접기를 좀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이 갑니다. 3을 놓게 되면 아주 세져요. 예. 3.5를 한번 놔볼게요. 중간 단계. 이게 자꾸 끊겨서 테스트를 하지도 못할 정도로 끊깁니다. 이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3이나 3.5나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죠. 4를 놨습니다. 3보다는 조금 세지는데 4나 3.5나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마지막 5입니다. 5. 네, 5는 세죠. 네, 이렇게 미세하게 전류 조절이 힘든다는 것이 이게 어떤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는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특이하게 전원 코드를 꽂으면 바로 용접기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 스위치라는 게 아무리 찾아도 별도의 스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이얼을 끝까지 돌리면 깔깍하고 꺼지나 해도 안 되고요. 뭐 누르거나 빼거나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이런 전원 코드를 꽂으면 바로 용접기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 있는 것은 이제 전류 다이얼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선 2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250A 용접기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용접기를 직접 물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렇게 브라켓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요. 이렇게 꽂고 용접봉을 이렇게 꼽아줍니다. 그리고 뭐 단순해요.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꽉 잠궈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이것을 한 100 정도를 놓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네, 100. 이것은 별도의 이렇게 어수선이 어수선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수선이 완전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용접을 하면 됩니다. (100) 이란 수치를 놨습니다. 이제 한 110으로 올려볼게요. 120으로 놔보겠습니다. 120. 이것도 끊깁니다. 끊겨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끊겨요. 아까 100이나 지금 뭐 120이나 지금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80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다이얼이 아주 민감해서 80, 이거 맞춰지지가 않아요. 네, 81 맞았습니다. 네, 80은 좀 약해졌네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용접이 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영상으로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용접성은 아주 떨어집니다. 제일 약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일 약하게 돌리면은 수치상으로 3이라는 수치까지 내려가는데 뭐 3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한 30을 맞춰보겠습니다. 30, 35 자꾸 안 맞아지는데, 네, 30. 스타트를 할 수가 없지요. 잘.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걸 들고 테스트를 하는 것조차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몸통에서 빠져나온 이 브라켓이 절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모재가 닿게 되면 스파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홀더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용접기를 들고 용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벼운 홀더를 들고 용접을 하면 되는 것을 왜 용접기를 들고 용접을 해야 되나, 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편하죠. 뭐 역시 아무리 스타트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30에서는.
한 50까지 올려볼게요. 네. 50이란 전류치는 그래도 스타트를 해서 아주 얇은 모재의 용접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숙련이 되면. 근데 이것은 이제 50이란 수치, 지금 수치상으로는 54가 돼 있는데 54 정도가 돼도 거의 스타트가 힘들 정도로 전류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250이라고 해도 250이라는 거는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용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일반적인 용접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비교를 해봐야 이제 비교가 잘 되겠죠. 이 코리아나 용접기는 고주파 스타트 기능이 있는데 일반 용접기 모드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낮게 한번 놔볼게요. 예, 제일 낮게 놓으면 이것도 스타트가 거의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크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가 느껴집니다. 화면상으로 이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여기서 눈금상으로 한 칸만 올려보겠습니다. 네, 아주 약하게 용접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또 한 칸 올려볼게요. 네, 용접이 되죠. 네, 아주 약하게 됩니다. 한 칸 더 올려볼게요. 네, 좀 전과 비교를 해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화면으로도 보일 거예요. 네, 한 칸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보다 세지죠. 당연한 거예요. 올리면 세져야 됩니다.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방금 전보다 좀 더 세집니다. 조금 더 올렸어요. 네, 세지죠. 조금 더 올려요. 네, 세집니다. 좀 더 올려요. 네, 더 해보나 마나 당연한 결과고요. 네, 이렇게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작업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 용접은 특히 용접성이 좋고 나쁨이 대부분 초보자분들인 일반인들에게 특히 더 작업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 용접기가 용접 중에 아크가 끊어지는 것을 확인했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일반 용접기로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우선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전류값의 기준을 좀 잡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있는데 용접봉을 이 바닥에 완전히 눕힌 상태에서 아크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류값은 한 90 정도에 한번 맞춰볼게요. 이 정도 세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은 다가가거나 뒤로 빼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돼도 아크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돼야 정상적인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이것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또 끊기죠. 또 끊기죠. 이게 제가 끊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용접을 할 때는 끊겼다고 해도 약간 밑으로 처지는 손이 내려가고 있는 것 때문에 아크가 간신히 이어지고 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눕혔을 적에는 아크가 끊어짐과 동시에 용접이 멈춰버립니다. 이번에는 이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홀더선을 연결해도 같은 용접기니까, 그래서 새 용접봉을 끼고,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코드를 꼽음과 동시에 용접기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용접봉이 꼽아 있을 때 코드를 꼽게 되면 용접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스위치가 없는지. 네, 이것은 전류값을 아까 대충 보니까 한 110 정도를 놓으면 될 것 같아요. 108 맞춰졌습니다. 좀 약한 듯해서 좀 올리겠습니다. 120. 끊기죠. 이건 더 잘 끊기는 것 같기도 해요. 끊기죠. 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전 제품과 용접성은 훨씬은 아니고 뭐 도찐개찐인데, 이거보다도 용접성은 좀 더 안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 끊어지는 것은 어김없이 이것도 용접 중에 아크가 끊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품과 이 제품 모두 제가 뽑기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뭐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아주 재밌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또 다른 일반적인 용접기가 있습니다. 이 플러그 규격이 이 용접기와 맞아요. 이걸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꽂고 여기다가 용접봉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제가 이렇게 해서 용접기를 들고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용접 잘 되죠? 네, 전류 조절도 되고요. 네, 이전 영상에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렸는데, 댓글을 보면 그 영상을 보시고도 오히려 간단한 작업에는 쓸만할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구조적인 것은 그렇다고 쳐도 이 용접기의 용접성 문제는 구매하실 때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용접기 고르는데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어쩌다 홀더선을 잊어버려도 어떻게 한두 방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대박.